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았을 때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법 많이 쓰이는 축약어가 있습니다. 바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의 준말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얼죽신 현상과 그 이면을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한 김가람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잠시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얼죽신 이란 단어 어떻게 나온 단어입니까? 근데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에 빗대서 얼죽아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단어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죽아를 패러디해서 얼죽신인데 얼죽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얼죽신은 신축이네요. 네. 그죠? 젊은 분들이 이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예. 자, 낡은 것보다 이제 새 것 좋아하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특히 요즘 얼죽신이란 단어가 화제가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네. 얼죽신 이전에는 이른바 몸테크가 유행했습니다. 이 몸테크가 뭐냐면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버티다가 끝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이제 재테크 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재값들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몸테크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집을 구매할 때 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만족도를 좀 중시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 같은 경우 당장 뭐 주차도 크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되게 많이 부족하죠. 집 자체도 낡았으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불편하죠. 예.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MZ세대들이 이 신축인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요즘 얼죽신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기성세대들은 그냥 그래 한 10년 이상 그래 참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새 집 쓰면 좋지 이건데 예.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재건축은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가 살 집이 만족스럽고 편리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이 가격도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신축이 구축보다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2022년 6월 가격을 이제 100으로 두고 얼마나 이제 오르고 내리는지를 매주마다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기준으로 95.77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한 2.4%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102.29로 2021년 6월 이미 넘어섰고요. 예. 인상률도 올 들어서 한 6% 정도. 그래서 구축보다 한 2배 넘게 빠르게 이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주거 환경도 좋고 가격도 더 빠르게 오르고 네. 그게 이제 신축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을 보면 미분양도 많고 흔히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중공업 미분양 물량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실태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만 좀 오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똘똘한 수 한 있습니다. 채. 네네. 여기서 똘똘한 한 채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집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결국 하나의 집을 고른다면 이제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서울 아파트에 사야 되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지금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정 구매를 오는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 몸값이
어쨌든 그 양극화 속에서 예. 더 오를 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얼죽시는 사실상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서울. 야 신축 서울. 자 이게 약간 양극화를 여기서 또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서울 신축 아파트 수요 늘고 있지만 이제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값이 예. 오른다는 게. 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또 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입주권은 이 재개발한 아파트에서 네. 이 재개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예 예. 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최근 입주권 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이 네. 이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게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이 세대 수만 해도 한 1만 2천 세대. 오. 국내 최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입주권이 올해 1월만 해도 한 19억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 7월에는 24억 원에 거래된 매물이 있을 그렇군요. 정도로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매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격은 뛰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경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좀 약간 우위에 네. 그 살 사람은 마고 파는 사람은 딱 물건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한테 부담시키는 이런 거래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 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파였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 뒤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굉장히 무겁게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세율이 한 77%,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도 66%를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분양권에 웃돈 5억 원을 붙여서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으로만 3억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난 웃돈을 5억 원 받아서 팔았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1억 7천밖에 안 돼? 7천밖에 안 되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최근에 이 손피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이 손피가 뭐냐면 매도인이 원하는 프리미엄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준다. 손에 프리미엄을 쥘 수 있게. 손의 프리미엄인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손피라 그러는군요. 그렇죠. 또. 예. 그 손피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아야겠다. 그만큼 그 물건이 이제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는 누군가 내긴 내야 되는데 누가 예. 낼 것이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대신 내라. 자, 매도인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낸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정가기도 한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네, 예. 양도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웃돈은 물론이고 이 사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 수익인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추가 수익에도 또 양도세가 부과. 2차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2차 양도세를 또 내주면 2차 양도세에 대한 또 추가 양도세가 발생하겠죠.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식인데 예. 이 손피 거래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예. 2차까지만 그 매수자가 내주면 된다. 이렇게 막말로 3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근데 3차, 2차까지가 예. 그냥 뭐 적정한 현실적으로 내주는 예. 게 적정한 거래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이제 양도세를 전가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 기재부가 그 사실상 2차 양도세까지만 내면 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2차까지만 내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논란인 게 최근 국세청에서는 또 한 3차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또 뭐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아, 또 부처나 기관마다 또 좀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겠습니다. 깔끔하지는 않은 그건데 여튼 핵심은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에서 매수자가 본래는 내야 할 양도세 부담 이제 줄이겠다 예, 이런 예. 건데 예. 뭐 다른 문제는 또 없어요.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가 이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한 14억 9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매물을 지금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면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해서 한 20억 안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세금 포함 지금 양도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분양가의 프리미엄만 해서 20억
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양도세까지 그래서 내게 되면 몇 억 더 들어가겠네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25억 정도를 와, 부담해야 5억이 더 되는 들어가네요. 예, 그런 매물들인데 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거래한 금액들을 신고하는 그 내역들을 네.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 14억 원대 수준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도세는 차치하고 프리미엄도 사실상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사실 속칭 이제 다운 거래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다운 거래 자체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 가격을 자체를 줄여서 신고하게 되면 양도소득가 이제 발생하는 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팔 때를 생각해 보면 예.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팔 때는 그만큼 수익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더 크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파는 사람이 지금 우선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춰준다 예, 이거죠. 그렇죠. 다운 거래 같은 것도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가람 기자 얘기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로또 청약입니다. 네. 아무래도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이슈가 되는 로또 청약들은 주로 강남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남 3구하고 현재 용산구 요 네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투기과열지구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이 분양가를 이제 산정할 때 땅값에다가 건축비 정도만 반영하고 예. 그 이상은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뭐 그렇게 적용하는 제도인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은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된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뭐 수억에서 많긴 수십억에 달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열 논란도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또 청약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이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자 추첨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른바 그 옛날에 네. 정말 있었던 그 떴다방. 네. 떴다방이 또 떴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예. 원펜타스라 그래서 이 여름에 이제 청약했던 단지인데 네, 네. 여기가 이제 당첨되면 한 못해도 20억은 번다. 뭐 그래요? 이런 단지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당첨을 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장 전입까지 해서 막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청약 점수를 부풀린 거 아니냐, 예. 막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던 아파트여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당첨됐던 사람들 중에 50명이 무려 50명이 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계약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로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오는 뒤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네, 사람들이 네, 네. 올라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현장을 여기 아파트 분양 홍보 대행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뭐 떴다방이 있을 거라는 제보를 듣고 간 건 아니고 예비 당첨자들 한번 얘기나 들어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그 어떤 한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딱 다가오시더니 네네. 예비 당첨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은 네, 뭐 맞습니다 했더니 분양권을 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떴다방이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갔죠. 왜 이러지 그러셨어요? KBS 기자 지금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예. 뭐 그렇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에.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가 없고 특히나 실제로 3년 동안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여성이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뭐 명함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에 한번 연락해봐라. 그럼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봤더니 안내해준 수법이 바로 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위장전입. 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 실거주 의무 그러니까 팔려면 사실 뭐 실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입 신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한 3년 동안 전입 신고하지 않고 좀 참고 살아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당첨된 아파트에 뭐 인터넷이나 뭐 전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 명의로 일단 가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뭐 관리비 같은 것도 제 통장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 통장 하나 주고. 그러면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실제로 거주한 것처럼 꾸며놓고 저는 한 3년만 버티면
이걸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위장 전입하면 원래 팔 수 없는 아파트 팔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 한 웃돈을 한 4억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가 한 시세 차익이 20억 정도 난다고 해서 굉장히 과열됐던 아파트인데 4억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이 모든 각종 뭐 취득세니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사는 사람이 내주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 뭐 흔적도 없이 현금을 4억 원을 건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꼬드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어쨌든 뭐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 예. 저기 과정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저 모두에 얘기했던 얘기 한 번 더. 얼죽신. 예.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아파트. 그냥 신축 아파트 아니라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아파트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별별 수법까지 이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파트에도 또 지금 취재하신 거 말고 다른 아파트에도 또 떴다방 떴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지난 8월에 분양을 진행한 서울 방배동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만큼 뭐 수십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이제 홍보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보다 좀 공개적으로 떴다방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하우스를 나서자마자 한 두 분이 이 말을 걸어와가지고 또 네. 예, 예. 근데 여기는 뭐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 3년 있는 아파트인데 예.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살 사람하고 가짜로 전세 계약을 맺고 예.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명의를 바꿔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팔 수 있다고 이 호객 행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저는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약간 놀랐는데 야, 아직도 이런 게 공공연하게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걸 접근할 수 있을 정도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떴다방이 각종 불법 행위 안내하면서 거래를 이제 알선하고 있는 건데 네. 보시기에 떴다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다 하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 떴다방은 사실 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 실소유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물량을 네. 중간에 가로쳐서 이거 이제 웃돈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청약이 됐든 어쨌든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제값을 주고 사야 될 아파트를 더 이제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구해야 그러니까 되고. 결국 시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투기꾼들이 막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김 기자한테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막 버젓이 얘기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떴다방이 또 버젓이 얘기하고 막 했는데 네.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속이 생각보다 잘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취재에서 서울뿐만 네. 아니라 그 인천 송도에서도 떴다방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더 좀 웃긴 게 그 떴다방 바로 옆에 이 불법 거래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수막 바로 옆에 천막을 쳐놓고 이런 불법 전매를 계속 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떴다방이 좀 활개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 진행하면서 국토부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국토부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원펜타스 얘기할 때 뭐 부모님 위장 전입이니 많이 네, 그런 얘기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정 청약에 대한 것들을 지금 들여다 보이는 단계고 떴다방에 대해서는 아직 뭐 들어본 것도 좀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그 뭐 여력이 안 되는지 어쨌든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좀 들여다보겠다. 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가람 기자 취재 마치면서 이런 생각 들었다. 어떤 생각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뭐 양도세 전가나 뭐 다운거래, 네. 뭐 로또 청약, 떴다방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 원인은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고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를 것 같은 서울로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양도소득세 다시 내주거나 아니면 떴다방을 통해 구입하거나 예. 어쨌든 비싸게 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불법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사실 서울 아파트는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지을 땅도 없고 재건축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요를 좀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서울과 지방의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예. 뭐 직장이랄까 인력이랄까 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돼야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취재 보도한 더보다 떴다방이 떴다와 얼어 죽어도 서울 신축 편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